안녕하십니까. 주식공부입니다. 요즘에 서울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막 엄청 뜨거운데요. 오늘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계획 결정 협의체 개최 5월 25일 목요일 날 이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 카페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울 5호선 연장 노선계획 결정협의체 개최 개요, 회의 개요 23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답니다. 참석 범위는 대광이, 인천시, 경기도, 인천 서구, 김포시 교통 전문가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대광이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광역교통정책과장, 인천시 교통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인천서구청 미래기획실장, 김포시 교통건설국장, 2부는 일부 참석 범위 및 각 기관 추천 교통 전문가, 주요 내용은 업무 협약서, 최종 확정 및 노선 계획안 논의. 세부 계획은 인사 말씀 5분 동안 하고요. 업무 협약서 안 최종 논의 확정 45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간 휴식하고요. 5분 동안 참석자 소개, 15분 동안 인천시 노선 계획안 발표, 15분 동안 김포시 노선 계획안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이 45분, 마무리 말씀 상임위원께서 하신답니다. 그래서 신문 내용을 보니까 이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결정 협의체 개최를 하는데요. 이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인천시 노선 계획안도 발표하고 김포시 노선 계획안도 발표하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거를 대광위에서 결정하기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대광위. 그럼 이제 대광위도 그냥 덜컥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양쪽 그 노선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인천시나 김포시는 대광위 결정에 따르기로 업무 협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협의체를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말씀이 신문에 나와서 한 말씀이, 이거를 뭐 6개월이고 뭐 길게 이렇게 끌고 갈 생각 전혀 없답니다.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끝내버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결정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이 5월인데 6개월이면 11월까지는 암만 늦어도 끝내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인천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9월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이면 한 3개월 남았는데요. 이거를 보고 결정을 끝낼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안 보고 결정을 끝낼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 김포시에서도 그 예타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인천시에서도 9월 달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리고 아마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토부에서 이미 노선을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결정된 걸로 그냥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석 대상이 일반 시민은 안 되니 이런 회의는 유튜브로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김포와는 안 봐도 이미 다 알려졌고 씨풀 경유 제위,
인천안이 궁금하네요. 인천안도 거의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사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변할지. 인천시도 완전 완정역이죠. 완정역 경유가 힘들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그 노선을 주장할지 변경할지. 왠지 건폐장은 김포 영향권으로 하나 드림로 사용하는 명분으로 뭔가 딜을 할 듯 하기도 합니다. 인천시도 맨입으로 드림로 쓰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김포시도 김포 한강로를 수송로로 쓰긴 부담스럽고. 김포안이 C4 경유 제2인가요? 김포 안에서 C4 경유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기존 인천안은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어떻게 발표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왠지 롯데 이놈들 5호선 노선안 발표되는 거 보고 101쪽 경유하면 분양가 이빠이 올려서 내놓을 것 같은 느낌이. 오후 2시 5분에 역사 발표. 그 다음으로 인천, 김포 각각 해당 지역 노선 설명 아닌가요? 건폐장 이전에 대한 내용이겠죠. 빨리 결정 나면 좋겠네요. 장소 보니 뭐 대단한 회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지금까지 주장했던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킥오프 미팅 수준일 것 같네요. 장소가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넓고 뭐 그런 데보다 이렇게 핵심 관계자들만 딱 모여서 조용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되고 빨리 노선이 결정돼서 주민들끼리 싸우는 일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한 지 지금 1년 차인데요.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집안 산 사람은 뭐 벼락거지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난리였었는데 그 1년 안에 이렇게 폭등에다가 갑자기 또 폭락해가지고 반토막이 난 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 뭐 인건비 이런 게 오르면서 분양가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그리고 이제 그 교통 문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는데 정신이 핑핑 돌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롯데캐슬 단지 배치도 떴어요. 질문 포함 제업. 롯데캐슬이 그 101역 부근 RC1이 지금 이번 달에 저는 분양할 줄 알았더니 다음 달로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101역 롯데캐슬 RC1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 101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 롯데 그 넥스트 콤플렉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환상적입니다.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제가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대지는 좁은데 그래도 나름 저 규모 있게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밑에는 또 상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멋있게 져질지 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만을 주저리 썼다가 불편하실 듯해서 지웠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이 많을 듯하여 올립니다. 단지 배치도 올라왔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 그런가 뭔가 부족한 게 보여서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84C는 주방이 막혀 있기까지 하고, 저는 타워형이 좋은데 84D가 타워형인 듯한데 너무 남동이고, 103동 104동은 엘베가 한 개일지 두 개일지, 2편은 기다려야 할지 신랑이랑 의논해 봐야겠네요. 입지는 참 좋은데 혹시 주민들 사생활은 잘 보호될까요? 상가들이랑 보행로 때문에 다 뚫리지 않을지,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지 않을지, 혹시 주복 사시는 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글입니다. 이 투자라는 게 힘든 게, 이게 세계 명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거는 사지 마라. 이 주식 투자 세계 명인들이 잘 아는, 자기가 잘 아는 회사만 투자하라 이거죠. 모르는 회사는 투자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이분도 이 저 RC1이 위치도 좋고 좋은 것 같은데 막연하게 어디가 좋은지 뭐 걱정거리도 많고요. 신랑하고 의논해 봐야겠는데 신랑이나 자신이나 수준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10-1 AA 10-1을 기다려야 될지, 여기도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걱정에다가 에이 이거는 안 할래, 그냥 10-1 기다리지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 되는 원인을 자꾸 찾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댓글을 보면은 이 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넥스트 컴플렉스가 어렴풋이 보이네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네요. 규모로 따지면 광명 AK 플라자보다 커 보입니다. 103동, 104동, 엘베 2개일 거예요. 그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호호, 감사합니다. 3호가 같이 쓰면 요즘은 100% 엘베 2개입니다. 엘베 타기는 3동, 4동이 더 좋겠네요. 선당 후금, 못 들어가서 난리입니다. 그쵸?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롯데가 좀 더 랜드마크처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요. 종사자이신 듯. 저요? 그저 직구조랑 실거주에 관심이 많은 극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몇 년째 청약 고배 마시고 올해 무주택 돼서 더더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살 집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주방 막힌 건 어떻게 알죠? 배치도의 판상형 구조상 위로 툭 튀어나오면 거의 주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건물 내부라서 가끔 그런 배치도가 있어서 제가 추리한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더라고요. 막혀 있을 듯 하네요. 그래도 박 터질 것 같아요. 주방창 없으면 뭐 다용도실로 환기하면 되니까. 네, 입지 무시 못하죠. 기대되는 단지임에는 틀림없죠. 여름이 문제죠. 거기 쓰레기통을 보통 모아두니. 호반이나 여기가 박 터질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둘 중 하나라도 되면 좋겠네요. 학교 간 먼데 괜찮을까요? 이분이 계시는 호반은 AB 19블록 103역에 있는 AB 19블록 이번 달 말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5월 26일인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그거나 저 RC1이나 이거 둘 중에 하나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 다 저 역세권이고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렉스티엘. 이 글은 카페 매니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본 그 조감도랑 똑같고요. 이게 26년 4월 그 입주 시기고요.
분양 시기는 2023년 6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다음 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죠. 단지 배치도랑 보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여기 롯데캐슬이라고 딱 저 브랜드 마크가 딱 써 있으니까 또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상가인가 본데요. 단지 상가도 굉장히 이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조감도로 보니까 볼수록 멋집니다. 이렇게 1층에 서서 본 위치죠. 아까 본 위에서 내려도 본 위치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 이렇게 건물이 좀 높습니다. 높고 바로 밑에 상가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큰 상가 찾아가려면 조금만 걸어도 되니까요. 바로 옆이니까. 단지 배치도는 아까 봤죠. 그거고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네콤이나 백일역이랑 지하로 연결될까요? 당연하죠. 그 정도는 됩니다. 진짜 당첨되고 싶네요. 호호. 백일역하고 연결 안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연계 물 건너 갔답니다. 네콤만 주상복합은 안 되고요. 이 댓글 하나에 분위기가 싸합니다. 이게 저 백일역인데요. 여기 넥스트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 주상복합은 이 지하로 연결이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이것도 자꾸 설계가 자꾸 변경돼요. 지금도 한 몇 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도대체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할 거면 일정 좀 내보냈으면 좋겠네요. 간 보는 것도 엔간해야죠. 살짝 보이는 네컴이 너무 오피반 느낌이네요. 산책하다 찍었어요. 이게 현재 검단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찍었나 봅니다. 벌써 공사 현장이 있고요. 거기 펜스도 다 쳐놓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건폐율이 36.92%. 4월달에 공사 시작해서 그러니까 벌써 공사에 들어갔군요. 2026년 4월에 완공입니다. 36개월 RC 원블로.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연기가 되는데 계속 연기될 수는 없고요. 공사 기간이 벌써 착공돼 가지고 완공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 지원해 봅니다. 372세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100일 최고 입지지만 진짜 세대수가 500만 넘었어도 어차피 주복이라 자기 집 만들 갈 건데 상관없는 듯이요. 롯데 양아치 것들 분양가 올리려고 모집 공고 안 내네 계속. 외관 좀 멋지게 해야지 롯데.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RC1이 어디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백일역이고요. 여기가 넥스트 콤플렉스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RC1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R자 상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상가라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RC1 옆으로는 계양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도 정비가 잘 되면 굉장히 멋있어질 거로 봅니다. 계양천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요. 여기가 정비가 얼마나 멋있게 되느냐에 따라서
검단 신도시 모습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시청